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길에서 정은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얇은 잠옷 위에 겨우 외투 하나만 걸친 채로 나선 길이었죠. 아기는 추위에 놀라 계속 울고 있었고 정은의 뺨으로는 눈물과 눈송이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 집에는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인 정은과 민수,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 봉자였습니다. 정은은 갓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정은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똑똑한 여성이었죠.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일할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 살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는 육아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찾으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아기를 달래며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의 작고 따뜻한 입술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존재였죠. 정은아, 아침상 차려야지. 우리 아들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 뭐하고 있어? 봉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58살의 봉자는 평생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민수를 키워내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난했고 며느리인 정은에게는 늘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봉자의 눈에는 정은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곧 차릴게요. 정은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방에 누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밤새 우는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담으며 상을 차리는 동안 봉자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못 보겠네. 손놀림도 느리고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는 봉자의 불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아기용품을 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기저귀 한 팩을 사는 것도 한참을 망설여야 했죠. 우리 집안 형편에 애까지 낳으니까 더 힘들어지잖아. 계획성도 없이. 봉자의 말에 정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계획에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민수와 함께 아이를 갖기로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할 구실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정은은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죠. 대학 시절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32살의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정은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완전히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죠. 밥 맛있다. 고마워. 민수는 정은을 향해 작은 미소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듯 어색했습니다. 정은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든든했던 민수가 결혼 후에는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야근할 수도 있어요.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 아들. 열심히 해라. 내가 가장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애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봉자는 아들에게만큼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정은을 겨냥한 것이었죠. 정은은 밥을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정은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봉자는 시장에 나갔고 집안에는 정은과 아기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정은은 아기 방으로 들어가 젖을 먹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의 작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정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내가 버티면 되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정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품었던 꿈들은 하나둘씩 포기해야 했고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도 사라져버렸죠. 오후에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아기를 달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봉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보따리를 들고 온 봉자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애 또 우냐? 맨날 우기만 하네. 젖이 모자라나?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깨었다가 다시 잘 거예요. 정은은 아기를 더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봉자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민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울었는데 아마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젖이 안 좋은 모양이야. 모든 것이 자신 탓이라는 말에 정은은 더 이상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정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아기에게 입힐 두툼한 옷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아기가 추워할까봐 걱정이에요.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더 올려도 될까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봉자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집 형편에 그런 사치 부릴 여유 없어. 옷을 더 껴입히면 되잖아. 정은은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집의 아기가 추위에 떨까봐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자신의 이불까지 아기에게 덮어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파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강한 추위가 몰려왔죠. 정은은 아기가 추워하지 않나 걱정되어 몇 번이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지만 봉자의 기분은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난방비만 더 나오겠네. 정말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며느리를 뒀나 봐. 봉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정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침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봉자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우리 집안이 더 힘들어졌어. 민수 혼자 벌어서는 새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까지 생기니까 어떡해. 정은은 아기를 안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 맡길 곳이라도 찾아서 일을 나가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돈은 언제 벌어올 거야? 어머니,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핑계 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너만 특별한 줄 알아? 봉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은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봉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맨날 울기만 하고 너도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그런 정은을 보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울기까지 하네. 서러우면 친정으로 가든지 해. 여기서 눈물 흘려봤자 누가 동정해 줄 줄 알아? 그 순간 정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이라고 말하는 봉자는 정은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설 경보를 발령했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은은 아기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어 자꾸만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눈을 맞고 들어온 민수를 보며 봉자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네.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봉자가 무엇을 물어봐도 대충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은이 뒤따라 들어가자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 나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도 빠듯한 살림인데 민수마저 직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정은이 위로하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내가 너와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서. 그 말에 정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수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눈바람은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아기는 추위 때문인지 자꾸만 깼습니다. 정은은 밤새 아기를 달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경 봉자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잠도 못 자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아기가 추워해서. 추우면 네가 더 꼭 안고 있으면 되잖아. 왜 우리까지 잠 못 자게 해? 봉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기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봉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이 집에 내 자리 없어.
애까지 끌어안고 나가. 봉자의 소리에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마디만 해줘. 정은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안해. 난 엄마를 거역할 수 없어. 그 말에 정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정은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며 정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하자. 이 굴욕, 이 눈물.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길에서 정은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얇은 잠옷 위에 겨우 외투 하나만 걸친 채로 나선 길이었죠. 아기는 추위에 놀라 계속 울고 있었고 정은의 뺨으로는 눈물과 눈송이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곳이었고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창피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대학 시절 자주 가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카페와 24시간 찜질방이 있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이른 새벽 시간 찜질방마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정은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아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봉자의 차가운 눈빛과 민수의 침묵이 떠올랐죠. 우리 어떡하지?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은은 아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추위 때문인지 울음소리조차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정은아? 정은이 맞지?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국문학과 교수였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그룹의 총수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상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죠. 교수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왜 이런 새벽에 아기를 안고 여기 있는 거야? 박 회장은 정은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얇은 옷차림, 그리고 계속 우는 아기까지. 평소 총명했던 제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수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산책을 나온 것뿐이에요. 정은은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눈보라치는 새벽에 산책이라고? 정은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박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은의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정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의 힘든 생활,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까지 모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구나. 내가 널 내 딸처럼 키워주마. 박 회장은 정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총명했던 제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교수님, 하지만 저는 말 말고 차에 타. 박 회장은 정은과 아기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정은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집에는 박 회장의 아내인 여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살의 여사님은 정은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어쩌다가. 얼른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 여사님은 정은에게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고
아기를 위한 이불과 분유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배려였죠. 정은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박 회장은 정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시댁에서는 쫓겨난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을 추스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어. 일자리요? 내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야. 박 회장이 운영하는 재단은 교육과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은의 국문학 전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죠. 정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도서 편집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하게 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기는 재단 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육아 걱정도 덜었죠. 박 회장 댁에서 지내면서 정은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여사님은 정은을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아기에게도 할머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정은에게는 낯설면서도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은은 재단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도서 출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죠. 박 회장도 정은의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내 제자답구나. 이런 재능을 시댁에서 묻어두고 있었다니. 박 회장은 정은을 더욱 중요한 업무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진 회의에도 참석하게 하고 대외 업무도 맡겼죠. 정은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의 아들 도연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35살의 도연은 그룹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업무를 점검하러 온 것이었죠. 아버지, 최근 재단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은이라는 유능한 직원을 만났거든. 너도 한번 만나보거라. 도연은 정은을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명료한 업무 보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은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도 함께 보였습니다. 정은 씨,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도연의 따뜻한 관심에 정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연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도연은 정은이 무언가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정은과 아기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고 정은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죠. 정은은 이런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굴욕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이제 재단의 핵심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기획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녀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죠. 아기였던 아이도 이제 3살이 되어 말도 제법 하고 박 회장 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정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에서는 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었던 여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요.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보고하는 소리에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죠.
성공할수록, 인정받을수록 과거의 굴욕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재단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도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단에 들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은을 보기 위해서였죠. 도연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고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정은 씨, 점심 같이 하실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도연의 제안에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도연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진심으로 챙겨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정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야 해서 당연히 같이 가야죠. 우리 꼬마 왕자님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도연은 정은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이도 도연을 무척 따랐죠.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도연 삼촌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자상하게 돌봐주었고 정은과는 재단 업무부터 일상적인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의 모습 같았죠. 정은 씨,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아빠, 그 사람과는 연락하고 계세요? 정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2년 동안 민수로부터는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죠. 아니요. 연락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이혼 절차는 진행하셨나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도 해봤지만 왠지 모르게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 저는 도연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음료수를 흘려서 옷이 젖었던 것이죠. 정은과 도연은 서둘러 아이를 달래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여사님 그리고 도연까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은과 아이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정은아, 내가 온 후로 이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여사님의 말에 정은은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낸 2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이런 행복이 과연 자신이 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은 씨에게 중요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죠. 정은 씨를 재단 이사로 승진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도 충분하고 성과도 뛰어나잖아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정은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 이사라는 것은 상당한 지위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정은 씨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도연의 말에 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직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은은 아이를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정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봉자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마음도 싹트고 있었죠. 하지만 내 아이가 웃는 걸 보면 나도 살고 싶어져. 아이가 도연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은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정은의 재단 이사 취임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대기업 재단의 이사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박 재단 젊은 여성 이사 임명으로 화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며 정은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쫓겨난 자신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은의 승진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축하 파티까지 준비해 주었죠. 하지만 정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정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저희 가족 모두 정은 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정은은 도연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도연 씨, 감사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도연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정은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정은을 더욱 감동시켰죠. 그렇게 정은은 새로운 지위에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재단 이사 취임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대회의실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진주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박 재단의 새로운 교육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표입니다. 정은의 명확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에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정은의 자신 있는 미소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와 봉자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단상 위의 여성이 정은이라는 것을 알고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은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쫓겨난 그 여자가 이제는 대기업 재단의 이사가 되어 있다니요.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저 자리에? 봉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질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민수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정은은 오히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수는 정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느라 북적거렸고 경호원들도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정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죠. 정은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보았던 정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봉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들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니? 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봉자도 오늘만큼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은이 간절히 자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박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 이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민수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일로.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은이 아니라 비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님께서는 개인적인 통화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은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한편 정은은 민수의 전화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 같은 것이 들었죠. 이제서야 연락을 하네. 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은의 마음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정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감사해요. 도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은 씨의 능력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기자회견장에 아는 사람이 왔었나요? 좀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의 섬세한 관찰력에 정은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민수와 봉자를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배려 깊은 말에 정은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직접 박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약속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정은 이사에게 민수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지만 얼마 후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하네요. 민수는 재단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정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정은이 도연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은 정은의 손을 잡아주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의 모습 같았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를 그 남자가 안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민수가 다시 한번 부르자 이번에는 정은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정은의 말투는 완전히 남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은아,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정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 세상과 달라. 내 아이를 버린 순간 우리는 끝났어. 정은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정은의 곁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 들어가시죠. 도연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봉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봉자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은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로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와의 마주침 이후 정은의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상처가 다시 쓰라리게 아파왔죠. 그날 밤 정은은 아이를 재우고 박 회장 댁에 정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자 2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절망 속에서 걸었던 그 길이 말이죠. 이제 알겠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난 후에야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민수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 회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회장의 회사 사무실은 서울 시내 최고의 빌딩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웅장한 사무실에 들어서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민수 씨라고 하셨죠? 앉으세요. 박 회장은 의외로 온화한 표정으로 민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정은이를 되찾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은이와 아이를 그렇게 내보낸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 회장은 찬찬히 민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라한 정장, 초조한 표정, 간절한 눈빛.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년 전 그 추운 겨울날 갓난아기를 안고 눈보라 속에 서 있던 정은이를 보셨습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은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절망적인 눈빛을 말이죠. 그때는 어머니의 화가 너무 심해서 핑계 말고 솔직히 대답하세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않으셨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였지만 정은이와 아이에 대한 일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한 여자를, 더구나 갓난아이까지 버린 자가 무슨 자격으로 나서나? 그 여인은 이제 내 딸이자 우리 가문의 며느리다. 민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은이 이미 다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아직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들이 버린 여자를 우리가 걷어들였는데 이제 와서 찾아가겠다고요?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정은은 재단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은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은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정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도연은 정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었습니다. 정은도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정은은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여사님이 돌봐주고 있었죠. 정은 씨, 저는 정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정은 씨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정은 씨, 그리고 그 아이까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의 진심이 전해왔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봉자의 전화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여보세요? 정은아. 나야, 시어머니야. 봉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봉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민수도 너 때문에 매일 후회하고 있어. 아이, 우리 손자도 보고 싶고. 정은은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정은아, 제발.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은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 씨,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날 밤 정은은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라는 것을 말이죠.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은과 도연의 약혼 소식이 발표되었고 오늘은 그들의 공식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정치계, 재계, 교육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은이 도연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은 마치 동화 같았죠. 정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었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아이도 귀여운 턱시도를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정은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인사말을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민수와 봉자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밥그룹과 거래 관계에 있어서 초대받게 된 것이죠. 민수는 정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정은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이가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아이가 도연에게 애교를 부리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민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아빠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려왔는데 정작 그 아이는 자신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 해도 이제는 상관없어 보였죠.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민수와 봉자가 온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죠. 정은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분입니다. 도연이 정은을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말하자 정은도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그 사진은 다음날 신문 사회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식이 끝날 무렵 민수는 용기를 내어 정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정은아,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봉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자존심이 센 여자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봉자가 정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의 정막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샹들리에의 작은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정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용서? 그 눈보라 속에서 떨던 제 아이를 생각하면 용서는 제 사전에 없어요. 정은의 말에 봉자는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보라 속에 쫓겨났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정은이 당당하게 말하자 연회장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 보도될 예정이었죠. 민수가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정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 도연이 정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은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의 약혼식입니다. 더 이상 이 자리를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도연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와 봉자를 부드럽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민수와 봉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약혼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정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슬픈 감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정은의 드레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정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후 정은과 도현 그리고 아이는 함께 박 회장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오늘 정말 수고했어, 정은아. 박 회장이 정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거야.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날 밤 정은은 아이를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정은은 박 회장의 정식 며느리가 되어 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넘어 이제는 그룹 전체의 사회공헌 부문을 총괄하는 부회장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죠. 언론에서는 그녀를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서 정은은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밝은 웃음을 지으며 도연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야. 정은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죠. 고급스러운 정장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자세가 그녀의 변화를 말해주었습니다. 정은 씨, 오늘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나요? 도연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혼 부부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오늘 발표할 사업이 성공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은이 말하는 사업은 전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대규모 장학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죠. 그날 오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은은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그룹사회공헌 부회장 정은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은은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는 성공한 여성 경영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방 안에서 민수와 봉자가 낡은 텔레비전으로 정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봉자는 처음에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집과 땅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민수와 함께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대단해졌구나. 민수가 텔레비전 속 정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정은은 빛나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있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에서는 4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봉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면서 손자까지 함께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앵커가 정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회장님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와 함께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때의 절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민수와 봉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그녀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민수가 얼어붙은 창문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바로 그 창문 너머로는 4년 전과 똑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애를 안고 나가던 정은이 내 눈앞에 아직도 선하다. 봉자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눈보라를 맞으며 나가던 정은의 뒷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은의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화면 속에서 정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신 같았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고시원 방 안의 민수와 봉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 애한테 너무 못했구나.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한 정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박그룹 정은 부회장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기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화면에는 정은이 아이와 도연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자인데. 봉자가 화면 속 아이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시원 방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민수와 봉자는 얇은 이불 하나를 나누어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4년 전 정은과 아기가 겪었을 그 추위를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건가 보다. 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은의 성공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정은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정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따뜻한 햇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